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국 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겨울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달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4년도 총회 구역공과를 출간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녹아있는 공과 예수생명 창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해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아동돌봄 입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로 위로를 전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뮤지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국 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달군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12번째 지저스 스쿨 청소년 비전 캠프가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감리회는 전국 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집회를 통해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비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마련한 연합 캠프는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간사님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이런 수련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캠프 오니까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제 만나볼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 좀 많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뜨겁게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리회는 비전 캠프의 경험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변했듯이 요번에 온 아이들이 정말 변화여서 그 가정에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좀 선한 능력을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가득했던 제이스쿨 비전 캠프. 청소년 시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예수생명을 강조하는 구역공과를 출간했는데요. 3년 교육과정의 시리즈로 구성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과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을 위한 교재나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개인의 예수 생명력 회복과 교단 소속 교회들의 성장을 위해 가정예배, 구역예배, 소그룹 공부 등에 쓰일 수 있는 2024년도 총회 구역공과 예수생명 창조를 출간했습니다. 총회는 공과를 3년 교육과정으로 이번 창조편에 이어 역사, 복음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과에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내용에 녹아있어 교단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3년을 우리가 기간으로 해서 예수 생명, 또 예수 복음, 또 예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책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 모든 구역장들이 읽으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공과는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7권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구성됐고 절기에 대한 내용과 설날과 추석, 가정예배를 돕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편애니인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교회 안의 작은 단위인 구역에서부터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한국교회에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수위원진은 신앙인 양육의 관점에서 총회 차원의 교제가 필요하다며 감수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개관하는 어떤 그런 성경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전국 교회 이 백석 교회들이 백석 총회 교회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습득하고 또 생명력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교단의 신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종교시설 아동 돌봄 입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8회기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에 맞춰 2024년에도 주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교회 가장 치유가 필요한 부분으로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꼽았습니다. 제108회 총회 때 우리가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제 사업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 총회장은 지난해 총회가 출범한 전도 부흥 운동을 올해에도 이어나가며 전도 우수노회를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군부대 위문 행사와 청년 목회자 세미나, 청년의 전국연합회 재건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한 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교 회복을 위해 선교 노회란 개념도 도입합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주 5개 권역에 선교 노회를 만들고 총회와 유기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의 권역으로 선교 노회를 만들고 우리 총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선교 후원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회복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저출생을 꼽았습니다. 이어 입법화 추진 중인 종교시설 아동돌봄 법제화를 위해 교단 차원의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선 이후 기독 당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계획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뮤지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로 위로를 전하는 공연을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야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을 보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친 세례 요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당시 헤롯 왕과 결혼한 헤로디아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사무실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비참한 감옥에서 기다리며 기도로 순종하는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예비한 자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순교를 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빛에 가려서 살고 또한 열심히 살았지만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가 쓴 사모실의 죄수. 이를 각색한 뮤지컬 세례 요한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를 문구로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세례 요한의 삶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의미로 태어난 세례 요한. 살로메의 건무에 목이 잘리며 마지막을 맞이한 생애를 통해 세례 요한 역할을 맡은 이수환 배우는 세례 요한은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며 순종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위로받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작품이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도전과 또 위로를 관객분들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극장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세례요한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 함께 뮤지컬을 만들어 의미를 더합니다. 뮤지컬을 본 부부는 공연 보는 걸 좋아하지만 같이 참여해 연극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떨리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네, 저도 어떻게 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참여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고 더 연극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세례요한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저녁 6시로 오는 3월 2일까지 공연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신학부 제38회 졸업과 목회대학원 제24회 졸업식을 갖고 모두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총장 장혜경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역해 나가자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영산의 졸업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졸업식은 교학처장 이에스더 목사의 사회와 상임이사 하정열 목사의 기도, 총동문회 증경회장 김서호 목사의 축사와 졸업생들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은 목회대학원과 목회박사원, 신학부를 두고 지난 41년 동안 약 7천여 명의 목회자와 전문 사역자 등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창립 33주년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는 생명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라며 그동안의 본부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1991년 1월 22일에 창립된 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 캠페인, 신장이식 결연 사업,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사업, 만성 신부전 환자 지원 사업, 생명 나눔과 생명 존중 교육 등을 이어오며 국내 생명 나눔 운동 확산을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 YWCA가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현신 회장은 총회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자치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운동 조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힘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YWCA는 107억 원의 예산 규모로 지난 2022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가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제23차 세복협 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와 서광교회 송영식 목사 등 총 7명이 자랑스러운 목회자, 자랑스러운 선교인상 등 6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성 총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A 목사에게 목사라는 직함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선량한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독교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모인 헌금 전액을 기독대안학교인 등대국제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거룩한 빛 등대교회 문상원 목사는 교회 창립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가 이스라엘에 구급차 14대를 기증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프랭클린 그레함 회장은 이 구급차가 이스라엘의 위안을 가져다 주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버스는 장비를 갖춘 구급차 7대를 추가로 기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경 교수선교회는 제34회 동계 세미나를 열고 대구 경북 지역 캠퍼스 선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기 총회를 열고 올해 교수선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경교수선교회가 대구동신교회 교수선교회, 청년아포슬, 학운선교부와 공동으로 캠퍼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34회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영남대 정진영 교수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 예배에서는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담임 목사가 변화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문 목사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조 강연에서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도 공적 의무를 확장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제3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캠퍼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선교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캠퍼스 교회의 플랫폼 역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대구 동신교회 청년부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맥락과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중간자의 역할로서 흘려보내기만 하자. 근데 그 중간의 역할로 교수님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날 대경교수선교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회장에는 대구대 권욱동 교수가, 수석부회장에는 경일대 김재민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권욱동 신임 회장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학생과 교수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수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의 캠퍼스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경교수 선교회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자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학생단체, 그리고 학원선교부 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이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한편 1990년 설립된 대경교수선교회는 동계 세미나와 원래 예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선교단체 지원, 유학생 수련회 등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마마클럽 전국 지도자 컨퍼런스가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30개 지역, 한 개 기관 마마클럽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표 섬김이 조금엽 권사는 마마클럽은 죽기를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연합해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2024년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리더와 권역팀장을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마클럽은 오는 3월 1일 나는 주만 따르리를 주제로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 청년들을 위한 G2G 청년연합수련회가 광림수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청년연합수련회에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뿐만 아니라 연애, 관계, 신앙 등 청년 세대의 고민을 들어보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나의 어여쁜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입니다. 각 교회 청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지역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다음 세대 사역이 다시금 불길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G2G 커뮤니티는 캠프와 예배운동, 문화사역을 통해 기독 청년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는 초교파 연합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시 내 기독연합기관 임원들을 초청해 신년 할애와 초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우민종 목사는 우리가 먼저 연합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원주시를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 소개와 2024년 연중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올해 사역과 원주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과 기독교 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해 CTS 기독교TV와 광교협은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서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출생 대책 캠페인 전개와 기독교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문화 확장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교회들이 새해를 맞아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한 신년 부흥 성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청림제일교회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교회 부흥과 신앙 성장을 위한 새해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처럼 험난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연일교회도 새해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학부모 단체 연합은 미디어를 다스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학부모 단체 연합 양맹희 대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성경적 성교육 전문 강사인 딜라이트 연구소 김다정 대표가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위험성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에 집중하는 청소년기 행동 양식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생을 좌우하는 도파민 관리의 중요성과 음란물 등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의지로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근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적 토양이 되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것과 건강한 도파민을 각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우정 경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대 지원자 비율이 줄고 30대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탄소중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 자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과기부는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며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전담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수입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이 2023년 기상 가뭄의 발생 특성을 분석한 2023년 연기상 가뭄 발생 특성을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31.4일로 역대 27위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74년 이후 10년 단위로 100일 이상 기상 가뭄이 나타난 횟수를 비교한 결과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과 비교해서 많고 기상 가뭄 일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민사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와 돼지고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 주변 집중 수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업체가 정부와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업체 24곳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회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들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다회용 컵을 가져온 고객에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세빛 주택 지원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세빛 주택 지원 사업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약 750가구에 최대 500만 원씩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설 연휴 시민의 편안한 성묘를 돕기 위해 명절 정체 예보를 제공합니다. 공단은 지난 5년 동안의 설 연휴 기간 차량 통행량과 속도 등 교통 상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설 연휴에 14개 시립 장사시설에 성묘객 약 8만 명, 2만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근무에 나서는 한편 교통 통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